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미국 시장이 출렁했고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어떤 일이 반도체 업계에 벌어지고 있는지 AI판 어떻게 될 건지 최승병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간밤에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우리 여러 차례 얘기 나눴는데 네네. 뭐 2, 3년은 잠재력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 주셨는데 간밤에 또 실적이 괜찮게 나온 거죠? 네,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사실 중국 수출 규제 때문에 부정적인 예상들이 굉장히 많고 일각에서는 좀 실망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경고까지도 있었는데 매출도 그 정도면은 선방한 거죠. 440억 달러 나왔고요. 네. 전년 대비 69.1% 성장했고요. 그리고 H20 수출 규제를 갖다가 반영을 했는데도 EPS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게 96센트가 나와갖고 네. 전년 동기 대비 57%가 올랐고 특히 컨센서스 대비해서 28%나 주당 순이익이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네, 보통 주당 순이익에서 좀 실망이 있을 것이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이거 28%나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고 지금 프리마켓에서 5%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난 몇 분기 동안은 사실은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실적이 네.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도 주가는 빠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간밤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도 괜찮았던 거죠? 그렇죠. 네, 보통 컨센서스보다 한 10% 전후 오르는 정도는 이 정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28%나 이걸 상회하니까 네, 네. 이 정도면은 만족 이런 분위기가 지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출이 그렇게 많이 증가를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매출이 아무래도 AI 가속기 이 GPU 수요가 여전히 지금 탄탄하다는 걸 이번에도 확인을 할 수가 네네네. 있었습니다. 전체 이제 매출 440억 달러 중에서 이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지금 390억 달러, 그러니까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블랙엘 출하가 아주 순조롭게 되고 있어갖고 지금 하이퍼스케일러에 들어가는 게 매주 한 7만 2천 개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줄 서서 계속 받는 중이고, 그리고 이번에 또 얘기가 되는 것이 대기업들, 주로 대기업에서 이제 AI들이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이용하는 거 외에 자체 AI 이제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이걸 네. AI 팩토리라고 엔비디아에서 네네네.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것도 지금 선도적인 기업들이 설치해서 지금 잘 쓰고 있다. 이미 그쪽도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요가 좀 꺾이더라도 네. 그걸 우리가 다른 이때까지는 GPU를 못 받고 있던 중동이나 그런 국가에서 이걸 흡수해 줄 것이다. 그리고 각 이제는 기업들도 AI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그쪽이 충분히 보충해 줄 것이다는 얘기가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이번에 가시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는 거죠. 향후 전망도 괜찮게 발표를 했나요? 네, 특히 이게 아무래도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실적 발표야, 그때 잠깐 출렁하더라도 네네. 항상 보면은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이면 그 다음에 확 꺾이는 이런 게 네네. 있었는데 이번엔 쭉 컨퍼런스 콜 들어보면은 가이던스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 관련된 매출이 향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손실 반영을 할 것이다. 이 부분들은 쭉 담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이번 1분기만 하더라도 원래 중국 쪽에서 매출이 한 70억 달러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15에서 20% 사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그 규제로 인해서 취소된 게 한 45억 달러다. 그걸 반영을 하고 지금 원래 2분기에도 다음 분기에도 80억 달러 정도 주문이 있었는데 그거 다 지금 못하게 생겼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동안 받아놓은 주문 처리하고 하면은 우리가 한 500억 달러 정도의 이 기회 손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매출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면 됐지라는 이런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주가도 계속 지금 좋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항상 이 업계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또 중요한 지표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엔비디아는 매출 총이익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더 요청 맞아요. 이걸 막 요구하고 네.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매출 총이익률이 한 70% 초반이고 네. 이걸 앞으로도 순조롭게 올려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매출 뭐 70%대 중반을 계속 완만하게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더 계속 높인다고요? 네. 야, 이거 너무 높은데 사실. 네, 지금도 높아서 이게 어디까지 유지될까 계속 그게 조마조마했었는데 뭐 전혀 떨어질 기세는 안 보이고 더 올리겠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이만한 지금 주가 상승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저번에 브로드컴도 한번 설명해 주셨었잖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브로드컴도 되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러던데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 전체가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효과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뒤따라오고 있는 건가요? 사실 뭐 지난 몇 달 동안에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뭐 그동안 사실 엔비디아도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었고 네. 브로드컴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기저효과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게 일시적인 거다 아니다 이게 완전히 수요가 꺾인 거다 그런 쪽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이전에 관세 전쟁을 좀 완화하려는 그런 시그널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이번 실적 발표 전으로 이 AI 수요가 그래도 역시 탄탄하다 대기 네. 수요가 여전히 많다라는 것 네. 때문에 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이 반등을 지금 가파르게 이끌고 있었죠. 그래서 뭐 지난 석 달 동안 거의 40%, 50% 가까이 지금 반등이 있었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한 20% 정도 다시 올라왔다고 볼 텐데요. 이 AI 쪽은 반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이렇게 확인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쪽으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브로드컴도 그 생태계에 같이 끼어서 올라갈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뭐 브로드컴이나 또 오늘은 마벨이 또 실적 발표한 날인데 네. 마벨도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뭐 삼두마차들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올라갈 것 같고 근데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은 아직 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AI 반도체는 이렇게 확 뛰는데 삼성전자 같은 곳은 이렇게 따라가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네, 그냥 뭐 기저효과에서 어느 정도 반등한다 정도지 이게 추세적으로 아직 뭐 이 전자제품 전체적인 수요가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관세 전쟁이 아직 좀 여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침에 그 미국 신문 그 알람 딱 올렸어요 저한테. 네. 보니까 관세 전쟁이 지금 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빅뉴스로 아침에 그러니까 떠올랐죠.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네,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큰 뉴스네요. 네, 뭐 미국 차원에서는 지금 행정부와 사법부와의 건전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네. 그걸 확실히 보여준 이 발표였는데요. 이번에 이 관세 전쟁이 있은 다음에 당연히 수입에 의존하는 여러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의 지금 이 소송을 갖다 걸어놨는데 이번에 건 거는 아무래도 그 국제무역법원이라고 사실 평소에는 들어보기 힘든 요 법원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무역법원. 네, 별도의 법원이 있는 거죠. 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 관련된 그 법원이 있는데 네. 그쪽에 미국의 와인 수입업자들과 이제 네. 소상공인 몇 개 업자들이 이제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라는 그런 뭐 단체를 이용을 해갖고 요거에 대한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권한 남용이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원래 지금 이런 이 기본 관세 플러스 여러 가지 상호 관세를 매기고 있는 거는 이것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라는 IEPA라는 법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명령으로 한 거죠. 그렇죠.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해서 원래는 의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해야 원래 되는데. 모든 관세는 이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네네. 것인데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그죠. 네, 행정명령을 부여한 그러니까 비상시에 이게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네. 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해서 부과했던 것인데 이거는 지나치게 법을 과대 해석한 것이다라고 딱
명시한 것이죠. 비상사태 아니었다고 법원이 네, 판단을 한 이거는 거예요. 지금 비상사태가 아니다. 갑자기 누가 생각났네요. 비상사태가라서 계엄을 선포한 그 네. 또 위법이고 그렇습니다. 관세도 위법이다 이런 얘기네요. 보통 어느 나라에서나 세금은 다 의회, 국회가 그렇죠. 다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그게 거죠. 민주주의의 발전이었죠. 아. 예, 항상 이 왕권이 이제 강제로 막 그런 식으로 조세를 매기려고 하는 걸 의회가 견제하던 게 이제 민주주의의 중요한 토대였는데 이번에 그걸 우회하는 시도를 갖다가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아, 그래갖고 원래는 이게 그래서 행정부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는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대로 이 불공정 무역의 경우에는 상한 15%로 150일 정도까지만 매길 수 있는 게 우리 미국 법의 취지다. 근데 이건 분명히 이걸 넘어선 것이다라고 이번에 판시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과됐던 펜타닐 관세라든가 네. 이런 상호 관세, 기본 관세를 갖다가 모두 다 이거는 권한 남용이니 앞으로 10일 내로 다 원상복귀하고 앞으로 별도의 그 상위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그걸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테크 기업들한테도 좋은 소식이네요. 네, 뭐 대부분의 관세가 이걸로 인해서 무효화가 됐고요. 다만 이게 모두 무효화된 건 아닙니다. 이게 이거는 이 IPA에 의해서 부과된 것만 무효화가 된 것이고 그거 외에도 다른 규정들 이용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부분이나 뭐 그런 네. 거에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이용을 해서 부과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뭐 철강, 알루미늄 같은 거에 부과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유효합니다. 아, 모두가 그러면은 네. 품목별 관세는 유효한 것이고. 유효한데 그래도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죠. 그럼 상호관세, 보편관세 그 부분만 지금 네네. 무효라고 판결이 나온 거. 네, 그것만 해도 그죠? 상당히 그런 지금 것만 해도 엄청 큰 크죠. 부분이었는데 10%씩 매기기로 했고 어떤 경우에는 막 뭐 100%로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했던. 중국의 125%까지 네. 매기려던 펜타닐 관세 플러스 상호 관세가 싹 일단은 무효화가 된 거죠. 지금 백악관에서는 판결을 받아들이는 건가요?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이게 트럼프 정책의 핵심인데 그래서 당연히 이걸 상고하겠다고 하고 이게 원래는 2심에 해당하는 연방 항소법원에 그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길다. 아예 곧장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겠다.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3심제인데 그냥 건너뛰고 갈 수도 있나 보죠? 저도 그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백악관에서 나오는 거는 곧장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다는 것도 가능한 모양입니다. 대법원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법관이 보수 대법관이 많으니까 그렇고 이 항소법원 거쳐서 가면 굉장히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그렇죠. 걸려갖고 그렇게 되면은 뭐 임기 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뭔가 결정 지으려는 그게 있고요. 당연히 뭐 이게 지금 IPA가 안 먹히니까 이제는 좀 다른 법안들 그거 말고도 행정명령을 가동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무역법 122조에서 일단 15%까지 매길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 요 관세법에도 보면은 거기서 만약에 차별적인 다른 국가가 우리에게 차별적인 관세를 매길 경우에 50%까지 우리도 매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일단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빨리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직 상황 종료는 아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최 박사님께서 엔비디아 실적의 배후에는 AI에 대한 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이야기 이어갈 테니까 가지 마시고 강정수 박사가 AI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최승병 박사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